뼈에 대한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뼈는 비례를 담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자, 목뼈가 있고, 그러면 간만에 그랬더니 갈비뼈가 예? 뭐 계속 보다 보면 자연히 그리게 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뼈가 뭐 일단은 머릿속에서 그렸을 때 갈비뼈가 이렇게 되어 있고, 뼈가 일단 갈비뼈, 쇄골, 뭐 견갑골, 뭐 팔뼈, 다리뼈 뭐 이런 식으로 붙어 있다. 뭐 골반뼈를 거쳐서 뭐 그런 어떤 것들에 대한 파악을 그릴 필요는 있죠. 상상했을 때 얼마만큼 그 이미지가 구체화되어서 떠오를 수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뼈도 그런 점에서 얼마만큼 내가 머릿속에서 선명하게 그 이미지가 떠오르는가가 관건이라고 봐야겠죠. 그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일단 뼈에 대한 이해도가 확실해지면 여체랑 마른 체형 이쪽은 그냥 쉽게 됩니다. 원치 않게 됩니다, 진짜. 그럼 뒤에서 계속 이제 척추뼈가 나오고 있고. 근데 뭐 사실 저도 골반뼈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몰라요. 대충 알아요, 대충. 비례치로만 알고 있지. 최근에는 그래서 조금 골반에 대해서 나도 좀 알아야겠다. 너무 막 한다. 그래서 뭐 대충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약간 좀 삐뚤어졌네. 정확하게 다 안 보고 정확하게 다 그릴 수 있을 필요는 없죠. 지금 제가 그리는 것처럼 그냥 이런 정도면 되죠. 제가 뭐 여기 뭐 얘들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건 다 알지는 못하죠. 뭐 이렇다고 일단 볼게요. 측면에서 이게 이제 측면에서도 좀 보고 파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선 얘가 갈비뼈가 이제 조금 덩어리적으로 중요해집니다. 입체감으로. 여기가 가장 모서리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정면 쪽. 이러고 하면서 이제 안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돌아서 안으로 들어가고 있죠. 뭐 여긴 당연히 뭐 내장기관이 들어가는 것이고. 명치. 골반에서 잠깐 라인을 보면 뭐 여기가 이제 배면, 배가 나오고 이 잠깐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좀 더 이렇게 나와야 되네. 어찌됐건. 그러면 이제 뭐 배에서 골반으로 갔다가 다리뼈가 붙으면서 이런 라인이 떨어진다는 거죠. 여기요. 네. 여기가 뼈. 그러면 아까 우리가 요 라인은 요 뼈에 의해서 요 라인이 나온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다리 밑에 골반 다리 밑 그 다리가 아니라 골반 끝나는 지점에서 이 다리 위쪽에서 한 요 정도쯤에서 가장 우리가 가장 넓은 지점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건 이제 근육이 붙으면서 넓은 지점이 나오는 거예요. 다리에 근육들이 계속 이렇게 붙거든요. 그러니까 근육이 가장 팽창할 때쯤 지점이 오면 그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라인이 나오죠. 그러면 자 일단은 요런 어떤 구조로 뼈가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파악을 우선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우선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 덩어리가 굉장히, 덩어리라고 얘기하는 거는 입체감을 의미합니다. 이 갈비뼈의 입체감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이게 몸통의 전체를 아우르는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선 뭐 앞으로 진행하게 되는 해부학 수업이 되는데 이렇게 되네요. 뭐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 일단 저는 쇄골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쇄골에 대한 얘기를 먼저 언급하면서 시작을 하겠죠. 자, 쇄골은 이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이건 난이도도 좀 어렵죠. 왜냐면 쇄골은 어느 각도에서 봐도 이 형태거든요. 어느 각도에서 봐도 이 형태인데 뭐 눈, 코, 입이나 얼굴이 측면 쪽으로 갈수록 어려워지듯이, 그리고 눈, 코, 입이 측면으로 갈수록 어떤 형태로 변화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적응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듯이, 쇄골도 측면 쪽으로 이동하면은 얘가 정면에서 보면 저 반대편 이쪽은 많이 보여집니까? 이렇게 되는데 반대편 돌아가는 방향의 쇄골은 이렇게 돼버리죠. 이런 형태까지 소화할 수 있을 만큼, 그만큼 이제 쇄골에 대한 이해가 높아야만 이런 형태가 나올 수 있는 거겠죠. 이렇게 되면 얘는 또 아니구나. 어쨌든 그런 얘기를 뭐 하게 되겠죠. 그러면 쇄골이랑 뭐 뒤에 이제 견갑골이 있는데 목이 있고요. 자, 우선적으로 위치도 파악해야 됩니다. 이게 쇄골 앞에 있죠. 견갑골, 날개뼈 이건 뒤에 있죠. 승모근이 어디에 붙냐면 견갑골에 붙죠. 승모근은 견갑골에 붙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승모근은 뒤에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대흉근은 쇄골에 붙어 있죠. 명치까지 이렇게.
그러면 대흉근이 쇄골에 있다는 말은 대흉근은 앞에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옆에서 보면 저 승모근 여기 견갑골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승모근은 견갑골에서 목 뒤에 붙어 있죠. 여기 있죠. 이렇게 있습니다. 대흉근은 앞에 있죠. 목은 이렇게 들어오고 있죠. 자, 그럼 이건 나중에 우리가 표현을 하면 사람 측면을 그렸습니다. 목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앞에 쇄골이 있고. 그러면 목을 그냥 뒤통수 기준 잘라서 여기 쇄골이랑 여기 묶어서 이렇게 잘라버리면 이게 결국 흉쇄유돌근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럼 여기는 뭐가 되냐면 승모근이 되고 여기는 그냥 목이죠. 자, 여기는 승모근이고 여기는 목입니다. 이걸 파악한다는 건 얼마나 중요해지냐면 목선을 그릴 때 목선이 완전 달라집니다. 반측면의 목선을 그립니다. 자, 앞에 목선 이렇게 빠지면 이거 안됩니다. 뒤에 목선 이렇게 빠지고 이것도 이거는 맞죠. 이건 틀렸죠. 왜냐면 자, 이 선은 앞선입니까 뒷선입니까? 이 목선은 앞선이죠. 그죠? 앞선에 가깝죠. 뒤에 가까운 게 아니라 얘는 뒤쪽이죠. 자, 뒤쪽이라는 말은 승모근과 만날 확률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앞선은 승모근과 만날 일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앞선으로 가면 어디로 가야 된다는 겁니까? 쇄골로 가야 됩니다. 그럼 이 목의 앞선은 쇄골로 가야 됩니다. 이 선은 그러니까 이거는 승모근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쇄골로 가고 쇄골 중앙 잡죠. 그럼 쇄골 중앙 잡으면서 인체 중심 파악하죠. 그럼 이 쇄골 중심에서 이쪽 방향의 귀 뒤로 흉쇄유돌근을 다시 올려주죠. 목의 앞쪽 라인이 떨어졌죠. 자, 그러면 뒤에 라인은 승모근 따라가죠. 이거 따라가면서 생각해야 될 거는 이게 끝나는 지점이 쇄골 끝이죠. 쇄골 끝나는 지점이 이 승모근이 끝나는 지점이 됩니다. 그럼 이쪽은 당연히 쇄골을 그리고 그러고 나서 이 뒤에 목에 이 앞에 있는 애가 이 뒤를 가리기 때문에 어깨선은 여기에서부터 나오고 있어요. 요거를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파악하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절대 이 선이 이쪽으로 간다라는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평면이에요. 평면. 정면을 제외하고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말은 여기는 앞이란 거죠. 여기에요. 여기. 여기는 앞이에요. 자, 앞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목을 기준으로 대각선으로 잘라버리면 흉쇄유돌근을 기준으로 여기가 흉쇄유돌근이니까 흉쇄유돌근을 기준으로 여기는 앞, 여기는 뒤가 되는 거예요. 자, 뒤는 승모근, 앞은 쇄골 대흉근 이쪽인데, 자, 그러면 이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앞에서 볼 때의 목의 기준, 앞에서 볼 때 목의 기준은 이게 목이 아닙니다. 이게 목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거는 목이 아니에요. 위에서 봐서 머리통에 가려버리면 목선 없이 그냥 나옵니다. 여기에서 그럼 목을 어떻게 찾을 거냐라는 거예요. 선에 의존하면 무조건 2차원적인 의미로밖에 강해질 수가 없죠. 위에서 바라보는 시점이 되면 1차적으로 이런 목선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그럼 목을 파악해야 되냐가 문제인 거죠. 목은 그래서 정확한 어떤 마디 기준으로는 계속 제가 강조하지만 마디 기준으로는 정확하게 구분을 지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얼굴에서 이마, 미간, 코의 윗면, 코의 밑면, 인중, 윗입술, 아랫입술의 두께, 턱, 그 다음에 밑에 턱의 밑면, 목 구분을 분명하게 지어줘야 돼요. 그러면서 미간이라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게 되죠. 그 미간을 내가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느냐에 따라 그 미간을 내가 파악하고 있다면 그 미간의 비례치를 조정할 수가 있죠. 이마에다가 비례치를 늘려서 길이를 확보하면 확보한 길이만큼 줄여야 될 구간이 생기는 거예요. 어디서 그걸 줄일 거냐라는 거죠. 광대뼈 밑으로 줄인다. 턱 쪽에서 줄인다. 코의 길이에서 줄인다. 계산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은 코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라는 걸 자기가 분명히 해줘야 이게 정확해야만이 계산을 했을 때 답도 정답이 나올 확률이 높아지지 오답이 나올 확률은 낮아진다는 거였죠.
자, 그런 거예요. 마디 기준. 그럼 목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선에 의존하면 안 돼요. 그려놨더니 목이다. 자, 이런 게 아니라 자, 앞 정면에서 봤을 때 목의 기준과 뒷면에서 봤을 때 목의 기준이 다릅니다. 자, 그건 뭐냐면 우리가 정면에서 사람을 그려놓으면 목을 흉쇄유돌근 이런 식으로 빼면 뭐 삼각 승모근이 이렇게 나오죠. 승모근이 이렇게 발달해도 목이 답답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뒤에서 한번 보면 승모근이 발달하면, 자, 뒤에서 승모근이 발달하면 이거는 어깨가 넓다, 등판 좋다 이렇게 의미하지, 목이 길다, 뭐 목이 짧다 이걸 판단하지 않아요. 짧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 자,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목이라고 하는 기준은 시작점은 귀, 끝점은 쇄골입니다. 정면에서 정면 기준, 귀에서부터 목까지, 쇄골까지가 목의 길이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아까 그랬을 때 위에서 봤을 때 얼굴을 그릴 때도 충분히 가능하죠. 귀 있죠, 쇄골 있죠. 얘들은 안 보일 일이 잘 없어요. 뭐 쇄골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이 위에서 보면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뭐 동작에 따라서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됐든 이 지점은 가려서 안 보인다고 하더라도 쇄골 자체가 안 보일 수는 없어요. 그 말은 무조건 내가 목의 길이를, 목의 길이의 시작점과 끝점을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뒤에서 바라봤을 때는 귀가 역시 시작점이지만 끝점은 경추 7번 뼈가 됩니다. 이게 말이 굉장히 애매한데, 경추 7번 뼈의 위치는 뭐 저도 잘 모르지만 가장 목 척추에서 가장 돌출된 뼈가 하나 있어요. 뭐 드래곤볼에서도 은연중에 표현을 했었는데, 뭐 여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드래곤볼 같은 경우에는 승모근 지점보다는 약간 아래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뒷목 길이를 맞춰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뒷목은 선으로만 보면 엄청 짧잖아요. 앞목은 뭔가 좀 변수가 많이 생기고 있고. 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목을 생각하면, 우리가 측면에서 반측면에서 목을 그린다라고 하면 완전 전개가, 그림을 그리는 전개가 달라집니다. 절대 쇄골을 생각해야지, 쇄골을 거쳐가지 않고 인체를 그린다? 그거는 사실상 말이 안 됩니다. 모래로 성산능경입니다. 관문입니다. 머리에서 몸통으로 가는 문이, 이 머리에서 몸을 지나가려면 이거를 지나가지 않으면 일로 갈 수 없어요. 자, 측면에서 보면 쇄골 보이죠? 목은 안으로 들어가고 있고 쇄골 앞으로 나오면서 여기서 기준으로 가슴팍이 앞으로 나오면서 이렇게 가죠. 이게 인체의 중심이죠. 이게 인체의 중심이죠. 이걸 여기다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자, 인체의 중심을 지나가는 구간에 쇄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엄청 중요해질 수밖에 없어요. 쇄골은 인체의 중심이죠. 코와도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를 기준으로 쇄골을 그리면 쇄골이 끝나는 지점에서부터는 팔 붙죠. 팔의 움직임과 얘가 다 관계가 돼버리죠. 쇄골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팔도 같이 움직이죠. 그러면서 어깨는 좁아질 것이고. 자,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쇄골이 너무나도 중요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얼굴 잘 그렸는데, 몸통도 잘 그리는데 둘이 연결이 안 돼버린다. 그거는, 자, 목을 못 그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쇄골 위치를 못 찾기 때문에 목을 못 그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됩니다. 뭐 쇄골을 제가 항상 얘기할 때는 항상 흥분합니다. 뭔가 강조를 많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언급한다면, 인체 근육을 그리는 데 있어서 자,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쇄골에 대한 형태 파악이 분명히 이루어져야만이 가능한 건데요. 쇄골은, 자,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이런 식으로 끊었습니다. 자, 이렇게 쇄골 끊었습니다.
자, 쇄골이 끊어주면은 얘가 뭐가 나눠지냐면 승모근과 삼각근이 떨어집니다. 그죠? 승모근과 삼각근이 떨어졌죠. 그러면 이제 이건 나중에 팔을 움직였을 때 굉장히 효과적으로 작용하죠. 팔을 들었을 때 어느 기준부터 굴곡이 변화될 것이다 라는 걸 내가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쇄골은 삼각근과 승모근과 삼각근을 나눠줍니다. 하나의 선에서 어깨선에서 쇄골이 들어가면 승모근과 삼각근이 쪼개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승모근 결이 있습니다. 승모근 결. 요거는 뭐 해부학 자료를 보면요, 승모근이 이렇게 말려 들어오는 요 결이 있습니다. 요 결 따라 계속 내려가면 요 지점이 쇄골의 3분의 2 지점이 되거든요. 쇄골의 길이의 전체적인 길이 한 3분의 2 지점. 쇄골이 첫 번째 커브를 트는 요 구간, 요쯤 되는 구간입니다. 여기에서 승모근의 결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 결 따라 계속 따라 내려가면 삼각근과 대흉근이 이 결을 쪼개줍니다. 그러면 요게 쇄골 끝나는 지점, 쇄골 끝나는 지점을 기준 몸통이 여기서 제한이 난다라고 보면 되죠. 몸통이 여기서 나올 일은 없죠. 광배근이 발달해도 이런 식으로 발달하니까. 그러면 다 떨어지죠. 다시 한번 보면 남자 여자 다 마찬가지입니다. 목 잡고, 자, 어깨까지만 일단 대충 빼놓고 쇄골 잡고, 그러면 이 쇄골 기준으로 삼각근과 승모근이 나눠졌고, 승모근 결 따라 이렇게 쪼개주면 여기에서 대흉근과 삼각근이 또다시 쪼개집니다. 그러면 승모근, 삼각근, 대흉근 다 쪼갰죠. 목도 떨어졌고. 그러면 뭐 끝난 거죠. 뭐 그릴 게 엄청 쉽죠. 여자도 똑같습니다. 왜냐면 여자도 근육 구조는 다르지가 않으니까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어깨가 좁은 게 차이겠죠. 승모근 떨어지고 삼각근 떨어집니다. 승모근 결 따라 이렇게 치면 여기에서 대흉근 나옵니다. 이거 삼각근입니다. 그러면 갈비뼈 잡고 가슴만 달면 되죠. 그래서 지금 앞으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부분이 이거를 이제 해내야 된다는 이걸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승모근 결 따라 쇄골을 기준으로 얘들 둘 쪼개고 승모근 결 따라 얘가 두 개 쪼개 주는 것. 자, 이거는 그냥 쪼갠다라는 의미고요. 여기에서 살려줘야 될 느낌이 있죠. 이게 어렵습니다. 살려줘야 될 느낌이라는 거는 뭐냐면, 목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목은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쇄골 기준 가슴팍은 앞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측면에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측면을 강조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막상 쪼개는 데 집중하다 보면 가슴팍이 수직으로 다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게 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항상 느낌적으로 살려야 될 거는 대흉근은 앞으로 나오고 있다. 목은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뭐 가만히 서 있을 경우에 그런 거죠. 이런 어떤 측면에서의 그 굴곡을 살리면서 이 근육들을 쪼개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결과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은 얘가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이 근원적인 구조는 갈비뼈에서부터 형성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갈비뼈에 대한 것을 파악하게 되면 그냥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파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귀결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쇄골에서 다 떨어집니다. 쇄골에서 승모근, 삼각근, 대흉근 떨어지고, 쇄골 뒤쪽으로 가면은 광배근이 또 쇄골 끝이랑 붙고, 그렇기 때문에 광배근까지 가죠. 그러면 이거는 갈비뼈와 지금 얘기했던 언급했던 이 근육들은 뭐 삼각근을 제외하고요, 갈비뼈와 견갑골, 쇄골을 엮어주는 근육들입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엮여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는 그러면 할 건 없죠. 팔 따로 떼서 근육 연습하면 되고, 명치 아래쪽으로 복근만 연습하면 되죠. 그러면서는 골반과의 어떤 균형을
집중적으로 보면서 맞추는 연습을 하겠죠. 자, 그러면은 복근 얘기할 필요 없고 뭐 이 밑으로 뭐 명치 아래쪽으로 근육에 대한 얘기는 언급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럼 이 위에 근육들만 가지고 다 파악하고 움직임에 대한 정의를 내리게 되면 나중에 팔 움직이는 것도 다 가능해지죠. 자, 팔을 이쪽을 많이 들었다고 해서 갈비뼈 아래쪽으로 형태가 변화가 안 생겨요. 얘들만 찌그러지고 얘들만 변화가 생깁니다. 왜? 얘들만 연결되어져 있으니까요. 갈비뼈의 뭐 외복사근 이런 애들, 복근, 쇄골과 연결된 애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팔을 아무리 움직이든 얘들은 변화 없어요. 근데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뭔가 여기에서 균형이 깨져버리면 여기까지 그 균형이 다 깨져버리는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애초에 이제 방지한다라는 얘기는 거죠. 딱 필요한 것만 움직이는 것. 그게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표정을 그릴 때도 얘기를 드렸지만 표정을 그릴 때도 그 표정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직접적인 손을 대는 것이지 뭐 무분별적으로 터치를 추가하는 것은 뭔가 완성도의 비중의 차이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다른 스타일로 넘어간다든가 뭔가 느낌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인체도 마찬가지죠. 움직임과 관련해서 팔이 움직이는 것과 관련해서 거기에 필요한 애들만 움직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모든 균형이 맞게 스트레스도 크게 안 받고 할 수 있죠. 쇄골에 대해서만 스트레스를 받으면 되겠죠. 뭐 그런 식으로 접근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딱딱 필요한 것만 한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이제 뭐 골반 같은 경우는 허리를 숙였을 경우, 다리를 들어 올렸을 경우 이런 어떤 움직임과 관계에서 골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게 되겠죠. 골반은 쇄골과 마찬가지로 중요하다라고는 볼 수 있지만 쇄골과 다른 점은 난이도는 그렇게 높진 않죠. 골반이 어렵다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골반이 중요하다라면 저는 골반의 뼈의 이미지까지 다 알고 있었겠죠. 근데 뼈의 이미지까지 모른다라고 보면 뭐 골반이 그렇게 뭐 중요하지 않았던 건 아닌가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골반은 허벅지의 두께에 가려지고 허리를 숙이면 뱃살에 가려지죠. 골반 위아래로는 굉장히 두꺼운 부피감이 많은 근육들이 붙을 수밖에 없어요. 살이라고 봐야겠죠. 허벅지 살 잘 붙고 배에도 살 잘 붙고 그러면은 골반은 가려지기 일쑤입니다. 그러니까 골반이 중요하다라고 얘기 드리는 거는 말 그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골반이 있다라는 것에서 골반이 배에 가려져서 안 보여도 허벅지가 움직이면서 골반의 뭐 크기가 변화되고 골반의 이미지가 안 보여진다고 하더라도 골반이 분명히 존재하고 내 이 안에서 골반을 찾아줘야 된다는 거, 그런 접근이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뭔가를 암기한다라는 의미에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해 나갈 건데 굉장히 이거 어렵습니다. 사실 목표는 쇄골을 어떻게든 마스터해서 팔의 움직임을 자유자재로 하는 것. 얼마나 우리가 이거 있잖아요. 제가 아주 강력하게 얘기 드릴 수 있는 건데 팔을 정말 자기 마음대로 다, 그러니까 이게 팔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인다라는 게 팔을 연습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팔다리에서 연습할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짧아지면 이렇게 된다는 거. 팔은 무조건 이 상완, 팔꿈치 기준 위쪽을 상완, 아래쪽을 하완이라고 한다면요, 상완과 하완의 길이를 다르게 놓으면 무조건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다리는 사실 연습할 건 그냥 개인이 태부학 책 보고 근육 파악하고 그 다음에 무조건 이 두 개의 길이를 다르게 놓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뭐 무조건 움직입니다. 자연스러우냐 아니냐 뭐 이런 어떤 결정적인 차이는 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순전히 이제 연습의 양에 뭐 의존하면 비례적으로 올라오는 것이고, 문제는 팔이 움직였는데 몸통의 이미지가 깨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화가 깨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점이 바로 쇄골이 그 지점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움직이는 그 지점만 집중적으로 움직여주면 된다. 그래서 쇄골을 마스터를 하면 팔의 움직임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자, 팔 연습 얘기가 자꾸 길어집니다. 몸통을 그려놓고 어깨가 여기 있습니다. 그럼 팔 길이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 팔 길이만큼의 원을 그립니다. 자, 그럼 이 그림 안에 어디에든 주먹을 넣어요. 자, 이거는 여기는 주먹이 붙을 수 없지만 이 안에는 다 무조건 주먹이 붙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주먹 안에 내가 여기 주먹을 던지면 여기 그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디에 있든 팔을 다 그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그리는 게 정말 재밌습니다. 동작이라는 걸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의도하는 동작을 그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적어도 팔에 한해서는. 그러면 엄청 재밌죠. 움직임이 들어가는 그림을 그린다라는 거는 굉장히 밖에서 뛰어노는 느낌과 같은 의미죠. 그래서 뭔가 정말 우리가 정말 좀 뭔가 딱 제대로 이렇게 긍정적인 과정으로 밟아간다면 한번 뭐 상상해 볼 수는 있겠죠. 1개월이면 1개월, 2개월이면 2개월 뒤에는 내가 팔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엄청 괜찮을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워낙 이야기가 광범위하게 나가기 때문에 좀 뭔가 수업하는 내용도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진짜 이게 너무 광범위해요. 뭐 쇄골 따라가다가 뭐 팔로 가버리면 팔로 잠깐 갈 수도 있고, 뭐 주로 일단 쇄골 주변에 있는 애들끼리 다 엮어서 가겠지만 조금 뭐 그때마다 뭐 노선이 좀 달라진다라고 하면 또 분명히 얘기를 드리겠지만 어떻게 됐든 한번 맞춰보는 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연습하실 건 뭐 오늘은 직접적으로 이제 이거는 뭐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를 드린 거고, 연습을 하실 거는 다리 쪽이죠. 요 포인트 요런 부분들을 잘 보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좋겠고, 뭐 이게 뭐 근본적으로는 뼈에서 이런 어떤 굴곡들이 나오고 있다 뭐 이런 정도까지만 어느 정도 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서 다리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그냥 얘기를 드렸는데, 이런 어떤 굴곡들을 좀 잘 살피시면서 다리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그렇게 다리 쪽에 좀 더 얘기가 집중이 된 것 같네요. 골반이랑 다리 쪽에. 그렇게 연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녹화는 여기서 끝내고